자, 요거 봅시다. 일단 이거 22번, 23번이라고 책에 돼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22, 23 이거는 실제 기출됐을 때 번호고요. 저희 책에서는 40번, 41번인 건 다 아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는 문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보시면은 우리 보면서 딱딱 제깍제깍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뭐라고 바로 딱 명칭 붙일 수 있으면 좋긴 한데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서방에서 이각이 최대라면은 이거는 무엇일까요? 서방 최대 이각인 거고요. 그리고 동방에서 최대 이각은 뭐죠? 동방 최대 이각인 거고요.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서방 최대 이각에서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갈 때 이 가는 과정 여기서부터 V2에서 V6로 갈 때까지 이 거리죠. 이 과정에서 내각이 이각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외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방 최대 이각에서 이거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똑같이 동방 최대 이각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 때까지 이각이 0인 경우가 뭐예요? 내합입니다. 내합. 기역 역시도 내합. 기역하고 미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합입니다. 요렇게 일단 정해주고 들어가시면 될 텐데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니은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간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형광펜치라고 한 게 있어요. 요 부분일 텐데요. 뭐 좀 더 치자면은 아이고 요렇게 요 부분 제가 치라고 했을 거예요. 왜 치라고 했죠? 동방이각이랑 서방이각이 있는데 동방이각 하나로 딱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뭐 서방이각도 주긴 했지만은 동방이각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성의 위치가 서방 최대 위각일 때는 어떻느냐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금성은 태양보다 아까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랬죠? 서방 이각에 있을 때는 금성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 최대 이각에서는 금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 이각 그리고 서방 이각으로 이해하자 그랬죠. 지문을 읽으면서. 그대로 그렇구나 해서 서방 이각에 있을 때 금성은 태양보다 서방에 위치하고 당연히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 동쪽에서 볼 수가 있대요. 여기서 뭐 이 부분까지 읽어주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맞나? 아무튼 간에 굳이 서쪽 정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동쪽이니까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 중요한 거는 A, B보다는 C, D를 구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관측자가 보기에는 서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 관측자가 보기에는 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벽에 보이냐? 초저녁에 우리가 봤을 때 새벽 또는 초저녁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 동방 이각에 위치할 때는 초저녁에 볼 수 있다는 말은 초저녁의 지평선 위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벽에는 지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그거잖아. 이건 동방이각의 이야기니까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동방이각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서방이각으로 바꿔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관측자가 가에 서 있다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므로 관측된다. 아까 말했죠. 동방에서 서방으로는 그대로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관측자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은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고 태양은 지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뜬 후 새벽 요런 식으로 요거까지 전부 다 바꾸는 건 뭐하나? 관측된다.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으므로 금성이 관측되지 않는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초저녁에는 서방이각에 있을 때 초저녁에는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을 테고요. 새벽에는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겠네요. 동방이각에 있을 때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으니까 서방이각에 있을 때는 초저녁에 관측할 수 없다는 말은 지평선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 반대로 새벽에 지평선 위에 있어서 관측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쪽에 3개였으니까 3개 중에서 답을 일단은 내놨네요. 다른 문제에서도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이런 거 하면서 헷갈려요. 이 다음은 3점 문제인데요.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자는 아까 우리가 다 썼죠. 금성의 이각이 기역에서 니은, 기역이 뭐예요? 내합이죠. 내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각거리는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각거리가 여기가 제일 큰 거죠. 각거리는 커지며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문에서 체크를 했었죠. 이해를 했다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온 것 같네요. 금성의 이각이 잠깐만 근데 요상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첫 부분만 끊어서 볼게요. 금성의 이각이 기역에서 니은, 금성의 이각이 니은에서 디귿, 금성의 이각이 디귿에서 리을, 금성의 이각이 리을에서 미음, 금성의 이각이 리을에서 미음.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이거 두 개가 똑같네요. 이것부터 봅시다. 금성의 이각이 리을에서 미음 뭐예요?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합으로 요 과정이죠. 갈수록 각거리는 점점 작아지겠죠. 관측자에게 보이는 형태가 점점 달라지겠죠. 위상 부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보자. 여기 지금 가려진 문단인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에 최대 이각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구로 그 바로 위를 보시면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어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초승달 또는 금음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라고 합니다. 형태가 점점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얘가 답인지 한번 볼까요? 금성의 이각이 리을에서 미음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며 최대 이각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지 않았나요? 관측 가능한 시간이. 바로 여기에서 틀렸네요. 점점 초승달에 가까운 형태인지 금음달에 가까운 형태인지 저 정도의 지문 이해로는 사실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초승달일지 금음달일지는. 그리고 출제자 역시 거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내합일 때랑 동방 최대 이각일 때 어느 때 더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그것만 너희들 잘 확인해봐 물어보고 끝난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은 꼭 질문을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제는 2점짜리지만 3점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도 이 문제에서 한번 막혔거든요.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대충 보고 풀라 그랬잖아. 사람이. 그럼 벌을 받는다니까? 보시면 금성은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내행성인데요. 화성은 지구보다 바깥에서 돌기 때문에 외행성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을 읽어봅시다. 화성은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행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화성, 지구, 태양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면 태양, 지구, 화성의 순으로 위치할 때 여기서 외합, 내합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합이랑 충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리고 화성, 태양,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또한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90도로 놓이는 때를 구라고 하는데요. 이 각도가 바로 9죠. 동쪽에 있으면 여기가 동쪽에 있으니까 여기도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 여기도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 서구 이렇게 나왔네요. 또한 화성은 이각이 180도일 때 가장 밝게 보이며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더 크게 관측되지만 멀수록 더 작게 관측된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이각이 180도라는 게 여태까지 읽은 거에 의하면은 물음표가 쳐져요. 이각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각 따옴표 쳐가지고 너네 이거 정의 의미 잘 알아야 돼 라고 말해줬네요.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이각이라고 한다. 관측자 입장에서 태양을 바라본 방향 그리고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이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이각인 거죠. 태양이랑 금성을 바라본 사이의 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각이 180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관측자는 중심에 있죠.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화성을 바라본 방향의 각이 바로 180도인 이 180도라는 말은 바로 충이고 가장 밝고 가장 가까우니까 더 가장 큰 곳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합은 어때요?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화성을 바라보는 방향 같기 때문에 합은 이각이 0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더 선지를 일단 보면서 요걸 골라봤었죠? 최대 이각, 내합, 외합. 내합 2개 나왔고 최대 이각 2개 나왔어요. 또 여기서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근데 꼼수라 가지고 언제나 이렇진 않은데요. 애매할 때 조금 더 빨리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통계상으로는 중복되어 있는 놈들 많이 먼저 봐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지문에서는 앞에 두 문제 전부 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놈들에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 있는 행위인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밝기 문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져 있어요.
없어져 있는데 책을 펴시고 여러분들은 책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밝기 보시면은요. 금성은 크기랑 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크기가 어디 있나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인가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있는 부분인데요. 금성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금성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금성이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읽어보시면은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커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반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게 나오네요.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커진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내합에서 가장 크다는 말이에요. 금성은 내합에서 가장 크다는 말이고요. 가장 크게라고 한 다른 놈은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딘지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금성의 밝기는, 여기서 가려진 마지막 문단 볼게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금성의 밝기는 보이는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압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다. 이거에서 제가 낚여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압으로 갈수록 밝기가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진대요. 그러면은 가장 밝은 지점은 이 중간에 어떤 점이 되는 거겠죠. 동방 최대 이각도 내합도 아닌, 최대 이각도 내합도 아닌 이 사이에 어떤 점이 가장 밝은 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압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또 중간에 어떤 지점이 가장 밝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밝게 틀린 거고요. 금성은 내압 부근에서 가장 밝게는 맞을 수 있는 말이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제 얘네는 거르고 3, 4, 5번인데 5번은 일단 안 보기로 했으니까 3번, 4번. 화성은 충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충에서 가장 작게라고 하는데 충은 밝으면서 큰 곳이고 합이 가장 멀기 때문에 가장 먼 곳이겠죠. 충은 가장 밝고 큰 곳, 충은 가장 밝고 가장 큰 곳이니까 둘 다 맞으니까 3번 답이네요. 5번 볼 필요 없어졌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5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자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딱딱딱딱 나름대로 여태까지 마련되어 있는 공식에 맞춰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다만 모든 것은 문제가 쉬워도 지문이 어려우면 난이도가 올라가기 마련이라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었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3 중위권, 고2 상위권 학생들, 고3 중상위권, 고2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면은 쉽게 푼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저도 이거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문송맨이라서 이거 이해부터가 일단 물음표 일단 받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가 천재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문과 학생들한테 이과 수준의 지식을 갖고 풀기를 기대하지 않고 이과 학생들한테 문과 수준의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풀도록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고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